자, 이어서 우리는 14장 5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와 정적분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교재에 보면은 분포 함수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분포 함수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어떤 임의의 집합이었을 때 A에서 실수 R로 보내는 함수를 F라는 겁니다. 자, 책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오타가 나온 거예요. F라는 함수로 돼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안에 속하는 원소를 A는 실수의 부분집합이라 본 거예요. 실수의 부분집합을 A라 했을 때 A 안에 속하는 임의 원소를 X라 했을 때 X의 F에 의한 상을 계산한 거예요. F에 의한 상. 그걸 fx라 했을 때 얘가 하나의 실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한 것이냐면은 요 등호는 정의를 한 거예요. 수학에서 이 등호는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계산에 의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이걸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라는 정의한다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원래는 이제 수학에서 기호 논리학에서 정의할 때는 등호로 바로 쓰지 않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건 정의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 교재에 보면은 이런 교를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등호 바로 써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말로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바로 등호를 써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 확률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x가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이렇게 fx라 표시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약속한 이 함수 대문자 fx를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하냐면 분포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그냥 누적 분포함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냥 분포함수. 얘를 분포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조건이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가면은 1이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 대문자 fx 이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함수값이 0이고 그 다음에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이거 1로 갑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 말이에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여기가 x축이에요. 그럼 이게 함수값이 1에 가까워지는데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여기가 x축이에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보다시피 증가하는 함수예요. 이 말의 의미는 x1보다 x2가 클 때 함수값이 더 크다는 말의 의미는 x1이 여기 있고 x2가 있을 때 x1보다 x2가 크죠. 그러면 그때 대응하는 함수값 그림을 보세요. 이 fx1보다 당연히 fx2가 더 크죠. 그래서 증가함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포함수는 이렇게 완만한 S자 모양의 증가하는 함수예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 확률 변수 x, 요 x가 확률 변수를 뜻합니다. 확률 변수 x의 분포함수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포함수 이해되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확률 변수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산형 확률 변수와 연속형 확률 변수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통계학 교과 과정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요 절에서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이상적분, 앞서 배웠던 이상적분을 이렇게 다른 경제나 또 경영 또는 통계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상적분의 응용편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산형 확률 변수라는 것은 이 확률 변수 값이 하나에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값, 예를 들어서 뭐 정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셀 수 있는 확률 변수 x의 값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x1, x2, x3 이렇게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셀 수 있을 때 이런 형태의 확률 변수를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세기가 어렵다, 셀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의 눈의 숫자는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죠. 셀 수 있죠. 그래서 주사위의 눈은 이렇게 이산형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전을 던지는 것도 앞면, 뒷면 이렇게 셀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우리가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나 몸무게를 잴 때 전자저울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키를 잴 때도 소수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소수점을 다 세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키나 몸무게를 재는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연속형 확률 변수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팅이 되는 것은 이산형,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연속형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연속형이 이산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x1, x2 이렇게 카운팅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 우리 책에는 저자분들이 확률 밀도라고 말을 해놓는데 이산형일 때는 확률 밀도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 또는 그냥 간단하게 확률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probability mass function 또는 그냥 간단하게 probability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도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밀도는 연속형일 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책에 그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그냥 확률 함수라고 말하겠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말을 해도 돼요. 이산형일 때는 질량 함수라고도 표현하고 이걸 생략해서 쓰기도 하고 그냥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 확률 함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밀도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확률 함수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확률 값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x가 xi일 때 확률이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확률은 당연히 확률의 수학적 정의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확률이 취할 수 있는 값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죠. 음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은 나올 리가 없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0이고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게 항상 나온다. 그럼 1이죠. 그래서 항상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값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 될 때 이게 이제 확률 이 분포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표를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 확률이 취할 수 있는 값 이렇게 있고 x1, x2, x3 이렇게 있고요. xn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확률은 p1, x2가 취할 수 있는 확률은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은 p2, p3 이렇게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pn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문제라면 확률 변수가 1부터 6까지 눈이고요. 그때 확률은 자 이제 수학적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경험적 확률이 아니라. 그리고 정상적인 주사위라 보겠습니다.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뭐 이렇게 약간 비대칭적인 그런 주사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육면체의 주사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x1 1, 2, 3, 4, 5, 6 6개의 눈에 대한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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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률 변수가 이산형 확률 변수일 때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이 이렇게 나타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산형 확률 변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들의 총합을 계산하면 반드시 1이 나와야 돼요. 이 확률 변수를 모두 더하면 반드시 1이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산형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expectation, 기대값이라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이 기대값은 보통 이제 뮤라는 기호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민의 약자를 써서 m이라고도 사용하는데요. 자, 이제 이런 기호는 나중에 통계학 분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전체 모집단일 때는 그리스 문자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표본일 때는 주로 이렇게 x라는 기호를 ex 이런 거 또는 m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ex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어떻게 약속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이산형 확률 분포표라 얘기를 합니다. 얘를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곱합니다. x1, p1 그리고 이거 다 곱해요. x2, p2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더합니다. xn, pn이에요. 얘네들만 더하면 1이지만 확률 변수랑 곱해서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pi 이거예요. 이것을 기대값 expectation of x에서 x의 기대값 그냥 뮤라는 기호를 쓸게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기대값, 이산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시그마 pi가 1이라는 얘기는 이 확률 분포표의 총합이 1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기대값을 설명했으니까 분산도 마저 설명하도록 하죠. 분산이라는 것은 variance of x예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은 통계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을까 하는 것을 흩어진 정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흩어진 정도를 찾기 위해서 평균 x,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x바라고도 써요. 이렇게 x바라고도 쓰고 같이 혼용해서 쓰는데요. 자, x바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아니면 그냥 뮤라 써도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x에서 x바의 기대값을 계산하면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즉
흩어진 자료를 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들을 전부 다 해서 이걸 익스펙테이션은 기대값, 평균이라는 뜻이거든요. 다 더하면 항상 제로예요. 어떤 통계자를 계산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제로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다 제곱을 하게 된 거예요. 0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되고요. 즉 x 마이너스 이게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의 차의 제곱의 기대값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개를 합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 x 바 x 플러스 x 바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기대값이 갖고 있는 성질이 뭐가 있냐면은 기대값은 이 덧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고요. 상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상수예요. 그래서 x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2x 바가 상수라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통계 교과 과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은 2x제곱 x 바의 제곱의 기대값이에요.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에서 이제 요거 계산할 때요. 이건 x제곱의 기대값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기가 바로 x의 기대값이잖아요. x의 기대값은 아까 x 바로 쓴다 또는 뮤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x바 x바니까 마이너스 x 바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상수일 때는요. 그냥 요거 x 바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배 플러스 1배니까 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요게 x바의 제곱을 그냥 기대값을 기호를 다시 써서 표시해 볼까요? x바가 이거랑 같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거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x의 기대값 x바가 이거랑 같아요. 그리고 요거 바깥의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산의 간편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산은 원래 이렇게 약속되어 있지만 실제 계산은 이걸로 합니다.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서 계산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산형 확률 변수일 때 우리가 요거는 이제 평균은 이렇게 계산하고 분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계산하는 거는 요 도표를 이용하면 돼요. 요거 뭐냐면은 아까 x의 기대값은 xp, xp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x제곱의 기대값은 요거 제곱하고 요거다 제곱을 만들어서 곱하는 거예요. x1의 제곱 p1, x2의 제곱 p2 이게 바로 x제곱의 기대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x의 기대값은 방금 전에 계산했던 거에 제곱을 다시 빼면 돼요. 그래서 분산을 계산할 때 이게 훨씬 더 쉽고 빠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산형 확률 변수에는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형 확률 변수에는 어떤 분포가 대표적으로 어떤 분포가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아주 유명한 베를리 분포가 있습니다. 베를리 분포, 이 분포는 성공이냐 실패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때요. 즉 이거냐 저거냐 또 다른 거냐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OX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선택의 결과가 참 또는 거짓 이런 식으로 단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때 이런 시행을 우리가 이 베를린 시행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베를린 시행의 분포는 다음같이 표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P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확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거짓에서 참, 성공과 실패에서 성공 이런 걸 말합니다. 자, P를 우리가 기대했던 성공할 확률이라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Q 또는 1-P라고 뒀습니다. P가 성공할 확률이라면 1-P는 실패할 확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확률의 총합은 1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할 확률을 P, 실패할 확률을 Q로 한다면 P 더하기 Q가 1이 나오기 때문에 Q는 넘기면 1-P가 되잖아요. 그래서 Q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많은 통계책에서는 그냥 1-P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P가 성공할 확률, 1-P는 실패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는 X는 0 아니면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 X가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가 예를 들어서 뭐 성공할 확률, 실패 확률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몇 번 나오겠는가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시행 횟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전 던지기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죠. 동전 던지기. 예를 들어서 앞면 뒷면 뭐 그런 의미로 부여된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P는 이제 0과 1 확률이니까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베를리 분포가 어떤 분포인지 알게 됐고요. 이 베를리 분포를 n회 독립적으로 시행한 것을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항분포라는 것은 베를리 분포를 독립적으로 n번 반복 시행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문제 같은 거라든가 주사위 던지는 문제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눈이 만약에 1이라는 눈을 원했다면 1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5개의 눈은 전부 다 실패할 경우잖아요. 그래서 성공 확률은 6분의 1, 실패 확률은 6분의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베를리 분포는 우리가 원했던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데요. 이항분포는 그런 것을 계속 반복 시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번 던진다든가 주사위를 10번을 반복해서 던진다든가 이런 시행을 했을 때 우리가 베를리 시행에 독립 시행을 했을 때 독립적으로 n번 반복 시행했을 때를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함수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죠. 컨비네이션 nx. 자, 이제 n번 중에서 x번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x번 있고요. 실패 확률이 1-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x가 0이면 성공 확률이 한 번도 안 나타났다는 얘기고, x가 1이면 성공 확률이 한 번 나타나고 x가 n이면 성공 확률이 n번 나타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여기도 그런 뜻이라 보면 돼요. 성공 확률이 한 번도 안 나타나거나 성공 확률이 한 번 나타나거나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것을 성공이라 한다면은 그걸 1, 뒷면이 나오면 0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라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컨비네이션 기호는 뭘 나타내냐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에서 중보를 허락하지 않고 x개를 뽑아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n 컨비네이션 x. 자, 얘는 정의 자체가 n 팩토리얼의 분자, x 팩토리얼의 분모, n-x 팩토리얼의 분모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계산법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전히 p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산형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이항분포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속형 확률 변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연속형 확률 변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 변수를 이렇게 정수처럼 딱딱 끊어서 말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개수라든가 이런 것처럼 몸무게를 재거나 키를 재는 것처럼 소수점이 나와가지고 이런 경우는 일일이 세기가 번거롭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이제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을 다음같이 약속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밀도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서 약자로 PDF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 말하지 않고 확률 질량 함수 또는 확률 함수라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합니다. 말 그대로 density 밀도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니셜 따와서 PDF로 약자를 써서 표시합니다. 자, 연속형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다음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것이 분포함수였었죠. 이 분포함수 또는 누적 분포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누적 분포함수를 미분한 것이 만약에 fx가 된다면은 자, 이렇게 될 때요. 자, 실제로 여기 보면 이 f'은 보다시피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이렇게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앞서 분포함수의 정의를 했었잖아요. 분포함수의 정의는 fx는 p x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fx 플러스 h 이거는 확률이 x 플러스 h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fx라는 것은 확률이 자, 여기가 x보다 작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세요. x하고 x 플러스 h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x라 보고요. 여기가 x 플러스 h였더라 봐요. 그러면은 자, 이 f는 누적시키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 플러스 h까지를 확률을 누적시킨 거예요. x가 x 플러스 h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시켰으니까 여기 색칠하면 이거예요. 이 보라색으로 색칠한 게 이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뭘 나타내냐면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주황색 사선으로 빗금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 fx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 사이는 뭐가 되겠어요? 요 보라색에서 주황색을 뺀 요 사이 부분, 이 부분이, 자, 이걸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 부분은 그럼 당연히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이것은 확률로 얘기한다면은 x가 취할 값이 x에서 x 플러스 h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f'은 도함수 정의로부터 이렇게 되고 여기 분자가 요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약속된 이것을 우리는 요 관계식 분포함수의 도함수가 구해졌을 때 이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함수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선 저자분들이 이렇게 확률 밀도함수를 정의했는데요. 또 다른 통계학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합니다. 확률 밀도함수란 것은 다음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fx가 음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범위에서 적분한 값은 1이어야 된다. 이것이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많은 대학 교재 통계책에서는 이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하는 책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함수의 도함수가 곧 확률 밀도함수였다는 얘기고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확률 밀도함수를 적분한 값이 결국은 분포함수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이 나오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 분포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이 fx는 기호로 본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까지 이 확률 밀도함수를 적분하는 거거든요. 확률 밀도함수를 f라고 매개 역할하는 변수를 t라 씁시다. 이런 의미거든요. 마치 앞에서 배웠던 미분 적분하기 제일 기본 정리했던 부정적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와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이게 나와요. 얘가 확률 밀도함수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까지 적분한 값이 바로 누적 분포함수 요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역시 이 fx가 이런 조건을 역시 만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확률 밀도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이걸로 써도 되고 이걸로 써도 됩니다. 자, 분포함수의 도함수가 결과적으로 확률 밀도함수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연속형 확률 밀도함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균등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그래프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균등분포. 일정한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이 안에서 함수값이 일정하게 상수가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자, 이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전 범위가 기껏해 a에서부터 b까지고요. 자, 이제 앞서 확률 밀도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를 적분한 값이 1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이 조건 때문에 이 함수 fx가 또 첫 번째 조건은 fx가 음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제 양수인 경우를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fx가 양수이고 전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라는 얘기는 곡선 아랫부분에 넓이가 1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만 정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넓이가 1이 나오려면 높이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의 길이가 B-A니까 세로의 길이는 당연히 B-A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자연스럽게 이 범위 안에서는 함수가 나머지 범위에서는 정의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범위는 정의 안 되어 있어요. 정의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 0이라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철 모양의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자, 이것이 B-A분의 1인데요. 이것이 균등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함수의 모양입니다. 실제로 전 범위에서 적분한 값은 1이 맞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면 1이고요. 함수 fx가 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균등분포. 자, 그리고 이어서 자, 앞서 설명했던 지수분포.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지수분포. 우리가 조금 전에 예제를 풀었을 때 예제 15번인가에서 람다 아니라 C를 썼었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걸 뭘 나타내냐면 이거는 웨이팅 타임을 통계적으로 처리할 때 나타나는 분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전제품을 샀을 때 냉장고를 샀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되고 나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7년 정도 됐더니 벌써 냉각기가 고장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TV를 샀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브라운관에 점이 찍혀가지고 잘 화면이 안 보인다든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가전제품이든 어떤 제품이든 간에 제품의 수명시간을 조사할 때 이 제품이 고장날 때까지 걸린 시간,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을 웨이팅 타임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웨이팅 타임의 또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우리가 고객센터에다 전화했을 때 거의 대부분 바로 통화 연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아무래도 전화하는 사람 많고 고객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는 적으니까 아무래도 대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화기를 들고서 계속 대기를 하게 될 때 몇 분 정도 걸려서 통화가 될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 웨이팅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의 평균 수명이라든가 어떤 고객센터에다 전화했을 때 상담센터 그 상담원분하고 통화를 할 때 걸리는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분포를 따져 보니까 이들이 바로 지수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수분포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이런 지수분포는 우리가 실제로 이 지수분포에서 앞에서 우리가 이걸 한 적이 있어요. 예제 15번에서 람다 대신에 이게 C로 되어 있었을 때 이 이상적분을 계산한 적이 있었잖아요. C2에 마이너스 CX를 다 계산하니까 이거 1이 나왔다는 것을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이 람다 대신에 그냥 C 대신에 람다를 쓴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당연히 람다로 바뀌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거 1이 되는 게 맞아요. 자, 이제 이 지수함수니까 당연히 피적분함수는 이거 양수죠. 람다도 양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적분함수 양수니까 양수이고요. 그리고 전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범위가 x가 0보다 크거나 따랐으니까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음은 없고요. 여기만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범위, 함수가 정의되는 전범위인데 이 함수는 여기서부터만 정의됐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은 계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앞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계산했던 것처럼 이게 1이 나왔었으니까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함수 fx는 양수고 음은 아니잖아요.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값이 1이었으니까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가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 람다 값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평균이에요. 평균이 람다 값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잠시 후에 그 예문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형 확률 변수의 또 대표적인 예로서 이런 지수분포가 있었다. 웨이팅 타임을 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지수분포가 있었고요. 자,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니 해도 당연히 정규분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규분포입니다. 자, 이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렇게 기호를 써서 표시합니다. 자, 이산형 확률 변수가 만약에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항분포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떤 이산형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항분포는 바이노미알에서 B를 쓰고요. N은 총 시행 횟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P는 성공하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 보통 이항분포를 따르는 이산형 확률 변수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요 기호를 쓰면 이 확률 변수는 이산형 확률 분포이고 특히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총 시행 횟수는 n번이고 성공하는 확률은 P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이산형 확률 변수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NP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이라는 것은 NPQ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Q는 아까 실패 확률이라 했었으니까 다시 쓰면 NP, Q가 1-P를 나타내요. 분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정한 결과들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 이항분포를 따르면 이런 기호를 써서 표시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대표적으로 자, 이제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노말의 약자를 써서 n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뮤 평균을 뜻합니다. 시그마 제곱은 분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균, 여기 분산이에요. 얘는 전체 시행 횟수, 성공할 확률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평균,
여기는 분산을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아주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시그마는 얘가 분산이니까 시그마는 분산의 양의 제곱권은 표준 편차를 뜻합니다. 양수예요.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산입니다. x 마이너스 뮤 평균이에요. 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얘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는데 지수함수 당연히 양수고요. 이거 시그마 양의 제곱권이니까 양수, 루트 양수죠. 그러니까 이 fx 당연히 양수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음은 아니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전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함수 fx를 적분한 값이 1이 나오겠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1이 나옵니다. fx는 시그마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뮤의 전체 제곱 그리고 dx와 같이 되는데요. 이 적분값이 1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중적분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해야 돼요. 요 다음 단원이 중적분이거든요. 이중적분의 극좌표 변환, 야코비 변환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어야지 이 적분이 1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서 이 절에서는 그냥 가볍게 이게 1이 맞습니다라는 정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분이 1이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중적분 단원에서 또 학습할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이제 정규분포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그 이산형 확률 분포도 예를 들어서 이항분포는 시행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규분포에 근사화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에서 이 정규분포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이 정규분포를 다루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확률 값을 계산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정규분포의 확률을 계산할 경우가 있는데 저 확률은 보다시피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전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이기 때문에 확률을 지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확률을 A부터 B까지 확률 구합시다 라고 한다면 적분을 A부터 B까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함수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일일이 계산하기, fx 이 모양이거든요. 이걸 계산해야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걸 계산하기엔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G 스쿼어라고 불려지는 것을 약속하는데요. 표준 편차분의 확률 변수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얘를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서 이 G스쿼어 값을 이용해서 얘를 표준화를 시켜서 계산하게 됩니다.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 통계책을 보게 되면 항상 뒤에 보면은 표준화된 정규분포의 확률 분포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 시키게 되면 언제나 평균은 원점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평균이 뮤잖아요. 평균이 뮤인데 이렇게 표준화 시키게 되면 평균값이 원점으로 이동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표준화된 정규분포의 확률 분포 표를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0점 몇 가지의 확률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부터 이게 G스쿼어 값이 있을 때 이렇게 요 확률 값이 뭐 0점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표준화를 시켜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역시 통계학 교과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규분포가 대표적인 연속형 확률 변수에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표가 주어져 있을 때 기대값은 변수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산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연속형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연속형은 이렇게 도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연속형일 때의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인테그랄. 자, 이제 fx가 확률 밀도 함수예요. 이걸 하면 1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x의 기대값은 x를 곱하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x제곱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x제곱의 기대값은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x제곱을 곱해서 적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이 x의 제곱을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한 방법은 x1의 제곱 p1, x2의 제곱 p2 이렇게 하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즉 x의 기대값은 확률 변수 x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지만은 x제곱의 기대값은 확률 변수들을 전부 다 제곱을 하면 돼요. 이거는 이 제곱한 거랑 확률 곱하고 제곱한 거랑 확률 곱하고 다 더한 거. 이산형일 때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연속형일 땐 이렇게 직접 이상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앞절에서 배웠던 그 이상적분을 이런 문제를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간단한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가 베를누이 분포를 취하고 있을 때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대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제 이 기대값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베를누이 분포에서 앞서 다뤘던 것처럼 베를누이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확률 변수가 0,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0이면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x가 1일 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x가 1이면은 자, 0일 때 이거 왜냐면 확률 변수 x 곱하기 p, xi, pi 이거잖아요. 시그마를 붙여야 되겠네요. 시그마 i가 0과 1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i 그리고 xi 이렇게 쓰지 말고 이게 지금 0과 1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냥 자, 이제 0 곱하기 x가 0일 때요. x가 0일 때 그리고 확률 p 1이라 씁시다. 편의상. 그리고 1 곱하기 p2라 쓰겠습니다.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 0이니까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1이니까 곱셈에 대한 항도원이고 이건 뭐냐면은 자, 이제 x가 1일 때 여기다 대입을 해요. x가 1일 때 p의 1승이죠. 확률의 p의 1승. 그리고 1-p에 x가 1이니까 1 빼기니까 0승이죠. 0이 아닌 모든 수형승이 1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p의 1승, p가 나와요. 그래서 베를누이 분포에서 기대값은 p가 나온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누이 분포를 취하게 될 때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그냥 성공할 확률 p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자, xi가 취할 수 있는 값이 2의 i-1승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i는 1, 2 무한히 간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때 확률 pi는 2분의 1의 i승으로 역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기대값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기대값은 이거 다 계산해서 i가 1부터 이게 무한히 가니까 무한대까지예요. 보통 이제 유한항까지만 계산하는데 이제 요 예문은 무한대까지 가네요. 그래서 xi의 pi를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시그마 i가 1부터 무한대까지 xi는 2의 i-1승 그리고 pi는 2분의 1의 i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지수법칙을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i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제 2i승, 2i승 약분되니까 2i-1승이죠. 지수법칙 적용하면 2i-1승 지금 2분의 1이에요. 자, 근데 이건 2분의 1을 무한번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죠. 그래서 기대값이 무한대가 나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 앞서 얘기했었죠. 기대값은 연속형일 때는 x를 곱해서 적분하면 되고요. 분산은 앞서 간편공식이 있었잖아요. 분산은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면 돼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 x-는 뮤의 제곱의 기대값이거든요. x 바로 아까 썼던 걸 뮤로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변수의 기대값은 확률 변수 앞에다 그 변수를 곱하면 돼요. 이거의 기대값은 확률 변수에다 얘를 곱하면 되는데 실제로 간편공식으로부터 우리는 x의 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x의 기대값의 제곱은 뮤의 제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의 fx 확률 밀도함수 dx 그걸 구한 다음에 앞서 계산했던 평균의 제곱을 빼서 계산해요. 이것이 이제 간편공식입니다. 앞으로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분산 구할 때는 이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산 간편공식 앞서 설명한 거예요. 자, 이제 21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앞서 했던 거네요. 자, 요거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균등분포잖아요. 균등분포. 아까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이 균등분포의 기대값을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예요. 기대값. 자, 연속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 구하는 거예요.
자, 적분의 범위가 a부터 b까지만 있으면 돼요. x 그리고 fx예요. 그런데 이 fx가 바로 b-a분의 1이잖아요. b-a분의 1 곱하기 x니까 이거예요. b-a분의 1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x를 적분하니까 2분의 x의 제곱 a부터 b까지. 그래서 b-a분의 1이고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데 이거 인수분해 되죠. b-a분의 1이고 2분의 b-a와 b 플러스 a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요. 약분되니까 2분의 a 플러스 b, 이것이 균등분포의 평균입니다. 균등분포의 평균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어서 22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0부터 무한대 범위에서 지수분포를 취하고 있을 때 연속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평균과 분산 구합니다. 자, 지수분포 함수의 평균과 분산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22번의 문제 기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기대값은 인터널 적분의 범위가 0부터 무한대예요. 0부터 무한대까지 x, fx, dx예요. 인터널 0부터 무한대까지 x. 자, 지수분포는 조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이에요.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이와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x예요. 자, 우리 이걸 잘 보면 람다 대신에 c를 썼을 때 앞에 예제 16번에서 이거 한 적이 있어요. 이게 c로 돼 있을 때 그게 c분의 1이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평균이라고 앞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평균이 그 모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배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는 이거 이상적분이잖아요. 이상적분이니까 인터널 0부터 t까지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겠습니다. 람다 x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dx예요. 자, 부분적분법을 적용합니다. f'은 2의 마이너스 람다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겠네요.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이고 g는 x예요. g를 미분하면 1이고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이렇게 돼요. 얘를 미분하면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이걸 다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람다 앞에 말했으니까 플러스 람다 됐어요. 조금 전에도 했던 예문이라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부분적분법 쓰죠. f 곱하기 g예요.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0부터 t예요. 이렇게 대괄을 써도 되고 줄을 그어서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럴 fg 프라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고요.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0부터 t까지 dt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종점 대입하고 시점 대입한 거 빼가지고 근데 이거 잘 보면 마이너스니까 분의 1 로피탈 정리 적용하면 이거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적분하면 돼요. 얘를 따로 적분하도록 하죠. 앞에 거는 로피탈 정리 적용되는 건 좀 전에도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걸 적분합니다. 마이너스 람다분의 1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그리고 0부터 t까지예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람다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마이너스 2형승 1 이와 같이 됐고요. t가 무한대로 가고 람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역수 무한대의 역수번이니까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람다분의 1 앞서 얘기했었죠. 여기가 좀 람다가 아까는 c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c분의 1이었는데 정확하게 람다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평균을 구했고요. 이번에는 분산을 구하려고 하는데 분산을 구하려면 x제곱의 기대값이 필요합니다. x제곱의 기대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산을 구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구했던 이것은 x의 기대값이에요. 즉 평균 뮤가 됐죠. 그래서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이 뮤의 제곱을 빼면은 그게 곧 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먼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범위는 0부터 무한대예요. 0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의 이 지수분포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그리고 dx입니다. 자, 이상적분이라서 앞서 했던 것처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인터널 0부터 t까지 람다 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dx 자, 이와 같이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적분법을 써야 됩니다. 자, 부분적분법을 쓰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할 때 이거 두 번 적분해야 되겠네요.
자, 부정적분일 때는 앞서 배웠던 DI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물론 이것도 DI 방법 그냥 써도 됩니다. 나중에 각각의 구간에 대해 0부터 t까지 적분한다라고 표시하면 되는데요. 우리 직접 적분하도록 하죠. 자, 부분적분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 F'은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G는 x의 제곱, G를 미분하면 2x, 얘를 적분한 것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요 부분적분법을 여기다 적용해서 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FG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 0부터 t까지 마이너스 인테랄 FG'이에요. 마이너스 2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 두 개를 곱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2 상수 나간 거고 x 2에 마이너스 람다 x승이에요. x 2에 마이너스 람다 x승 그리고 dx 0부터 t까지 이렇게 돼요. 이거는 t를 대입하고요. 로피탈을 2회 반복 적용하면 이거 0이 나옵니다. 이제 남은 건 얘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 잘 들여다보면은 조금 전에 했던 여기 보세요. 리미트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 람다만 바깥으로 나가면은 똑같은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람다 안에 있을 때 계산한 것이 람다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요 2가 있죠.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다 람다를 넣고 람다로 다시 나눠버리면 람다분의 2 요 그대로 있고요. 얘가 정확하게 아까 계산했던 식 람다분의 1이잖아요. 이게 람다분의 1과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은 람다의 제곱분의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이거 계산 결과를 이용한 거예요. 자, x제곱의 기대값이 구해졌습니다. 그럼 분산 간편공식으로부터 x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뮤의 제곱입니다. x제곱의 기대값이 람다의 제곱분의 2였었고요. 람다의 제곱분의 2 방금 전에 x제곱의 기대값 구했습니다. 뮤가 쭉 계산하니까 이게 뮤잖아요. 평균 람다분의 1이에요. 람다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게 되죠. 다 계산하니까 람다의 제곱분의 1. 그래서 분산은 람다의 제곱분의 1입니다. 평균은 람다분의 1, 분산은 람다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지수분포의 평균은 요 숫자, 이 앞에 있는 숫자가 결과적으로 평균값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람다의 역수가 평균이고요. 저 수의 역수의 제곱이 분산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있는 것들은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22번 평균은 람다분의 1 그리고 분산은 람다의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얘는 표준화를 시키는 문제입니다. 사실 중요한 주제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자, 이 부분을 그래도 좀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자, 이제 앞서 지워버렸으니까요. 자, 봅시다. x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통계책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부분만 갖고는 이제 통계학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통계학 책, 여러분들 어떤 책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통계학 개론서라든지 인문서라든지 어떤 책이라도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통계 교과정에서 학습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그냥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어떤 개념이다 라는 정도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속형 확률 변수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정기분포를 따른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이 정기분포를 따르는 함수 fx는 시그마 루트 2파이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뮤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x가 취했은 것은 전실수 범위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표준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표준화 시킬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G스쿼어를 이용합니다. 시그마분의 표준편차분의 x-뮤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은 여기가 시그마 분의 x-뮤니까 이 부분이 바로 G스쿼어예요. 그래서 여기 대문자 x 쓸 때 대문자 G를 썼듯이 소문자 x라는 소문자 G를 써서 표시한다면은 당연히 2-2 G의 제곱이라 쓸 수 있겠죠. 자, 여기 그래서 2-2분의 G의 제곱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여기 있는 시그마 분의 1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치환적분 하듯이 계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인테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뮤의
전체 제곱, 이게 dx였었잖아요. 이 값이 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치환해서 적분값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치환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자 이제 여기에서 x, 여기 나머지는 이거 양의 상수예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x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게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예요. 이건 뒤에 상수일 뿐이잖아요. 시그마 양수니까 x의 양의 상수배예요. x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도 마이너스 1 돼. x가 플러스 1 들어가면 얘도 플러스 1 들어갑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될 때 당연히 얘도 마이너스 1 돼. 이제 g로 바꿔서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dx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양변을 미분해봐요. dg는 자 이거 미분합니다.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 안 없어지죠? 시그마분의 1 dx 이렇게 된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 들어갈 때 g도 마이너스 1 돼. x가 플러스 1 들어가면 g도 플러스 1 들어갑니다.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 자, 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를 지어놨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2 마이너스 2분의 g의 제곱. 여기에 루트 2파이분의 1만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시그마분의 1과 dx가 한꺼번에 dg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해됐죠? 이렇게 치환적분하다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결국은 적분한 값이 1이니까 그 얘를 그러면 모양이 훨씬 더 간단해졌죠. 이것을 phi g라 표시한 거예요. 이것을 표준화된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된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예요. 아시겠죠? 이제 PDF에 조건 만족하잖아요. 양수고, 이거 피적분하면서 양수고 전체 적분한 값이 1이니까 얘도 PDF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표준화된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앞서 확률 밀도 함수는 마이너스 1대부터 누적시켜서 적분한 것을 누적분포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얘를 그래서 대문자 phi g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대에서부터 g까지 phi 요예요. 표준화된 확률 밀도 함수 이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누적분포 함수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거 미분한 게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맞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예제 23번의 문제는 바로 지금 이렇게 이런 내용을 설명했을 때 요거 하나 더 풀으라는 얘기였네요. 자, 이제 봅시다. 자, 보다시피 이제 이거는 오른쪽처럼 바뀝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x가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금 전에. 정규분포를 따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오른쪽으로 올 때 이 phi는 뭘 나타내냐면 이거예요. 이거 표준화된 확률 분포 함수를 이용한 누적 분포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임을 보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A, X, B 이거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함수 fx 이거예요. 시그마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뮤의 전체 제곱 dx예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g 스퀘어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 스퀘어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자연스럽게 파이로 다 바뀌잖아요. 아까 이게 파이 g라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자, 구간만 잘 살펴보면 되겠군요. x가 a일 때, 자, 여기다 대입합니다. x가 a일 때 시그마 분의 a 마이너스 뮤가 되죠. 시그마 분의 a 마이너스 뮤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b일 때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b 마이너스 뮤 시그마 분의 b 마이너스 뮤가 됐죠. 자, 이거를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누적분포 함수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범위가 1이거든요. 자, 여기 g까지 적분하는 것은 이 함수가 바로 phi g라는 함수인데요. 여기가 g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적시킨 적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플러스 1 들어가면 1이거든요. 자, 그럼 저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중간에 어딘가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왼쪽 끝점이 시그마분의 a 마이너스 뮤 오른쪽 요점이고요. 요점이 바로 시그마분의 b 마이너스 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계산할 때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때 마이너스 1대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에서 마이너스 1대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걸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이 여기까지 계산한 거 시그마 b 마이너스 뮤까지 계산한 거에서 마이너스 파이 누적시킨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걸 빼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 분의 a 마이너스 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시오. 쉽게 증명이 됐습니다. 누적분포 함수의 의미를 그래프적인 의미를 잘 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부분들은 뒤에서 배우는 내용, 제17장 2절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가벼운 마음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앞서 기대값은 x에 관한 기대값은 pdf에다 x를 곱해서 적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연속 함수가 있고 그 ux라 했을 때, 자, 확률 변수 x가 들어있는 이런 함수도 역시 확률 변수가 돼서 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pdf에다, 이 fx는 pdf예요. pdf에다 확률 함수를, 요 확률 변수 역할하는 이 함수를 곱해서 적분하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젠슨 부등식이라는 것이 성립한다는 거 그냥 별도의 증명 없이 가겠습니다. 아직 안 배운 성질이 나타나거든요. 요 다음 단원 17장에서 배우는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의 확률 변수 값보다 작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등식을 젠슨이라는 수학자에서 만들어진 부등식이라서 젠슨 부등식이랍니다. 여기 보면 강오목 함수란 말이 나오는데요. 강오목 함수는 뒤에 17장 2절 1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냥 강오목 함수 뒤에 있는 정의를 앞에 땡겨와서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가면 선생님이 그림도 그려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의 기대값은 당연히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기대값의 정의로부터 fx에다가 요거를 곱해서 적분하면 되겠군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이와 같은 어떤 확률 변수가 복잡한 함수 형태로 됐을 때 이 함수의 기대값을 도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기대값에 미분하려고 합니다.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라이프니츠 공식, 우리 앞전에 배웠던 라이프니츠 공식을 적용하는데요. 라이프니츠 공식 다시 되돌아서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안에 거를 x하고 알파 두 문자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 안에는 미분할 때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은 그냥 프라임으로 표시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자, 이제 여기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앞에 라이프니츠 공식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라이프니츠 공식, 자, 저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책을 공부할 때 뒤에서도 계속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앞전에 배웠던 이거요. 자, 이거 보세요. 파이 알파가 인테그랄 u1 알파, u2 알파, fx 알파 이변수 함수였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에서 얘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인테그랄 u1 알파, u2 알파 여기가 알파에 대한 편도함수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점을 대입하죠. x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u2 알파 끝난 게 아닙니다. 종점을 미분합니다. u2 프라임 마이너스 f 시점 대입합니다. x 대신에 u1 알파 그리고 시점 미분해서 곱해야 돼요. 이거였잖아요. 이게 앞에서 배웠던 피적분함수가 다변수 함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라이프니츠 정리를 적용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여기 있는 게 그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요 말 뜻이 이거였고요. 자, 이제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이와 같은 라이프니츠 공식을 적용해서 자,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얘를 미분하자라는 얘기인데요.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알파가 들어있는 어떤 식이라는 얘기인데요.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예요. 이거는 알파 들어있지 않은 어떤 확장된 어떤 상수에 불과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상수는 아니에요.
실수값은 아니기 때문에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변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이 변수 알파에 대해서 미분할 때 저 상수는 결과적으로 이제 상수 취급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 이쪽이 0이 돼요. 이쪽도 0이 되니까 저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면 이 뒷부분 두 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계산했어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파이 알파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한 걸 그냥 프라임으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프라임으로 표시한 것 뿐이에요. 알파 첨자를 쓰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것과 같아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결론은 이거를 미분해 보니까,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요렇게 된 기대값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 보니까 이 함수의 도함수의 기대값을 계산한 것과 같아요 라는 얘기고요. 요 안에 거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할 때 합수함수 미분 안에 걸 또 미분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을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가 나오잖아요. 그 x 바깥에다 하나 더 쓴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한 번 2'을 계산하면 또다시 여기 2' 요 안에 걸 또 미분하니까 x 하나 나오니까 이게 제곱이 되겠죠. 예, 그거예요. 2' x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기대값에 대한 일계 및 이계도 함수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가볍게 보세요. 이런 내용들은 통계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이니까 통계책을 볼 때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 제 14장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자, 이어서 제 15장 중족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